未当凌绝顶，一览众山小. 황산에 오르니 천하의 아무 산이 다 사라졌구나.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정말? 계단수가 얼마 될지 셀 수도 없어요. 오악의 절경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삼청산에 와라. 야, 와, 이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저 아래 보니까 까마득해요. 대단하다. 이게 바로 감개무량하다는 거겠죠. 자, 혼자 봐도 재밌지만 함께 보면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세계 테마기행 코멘터리 시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중동 PD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이제 세계 테마기행 PD와 출연자분 모셨는데요. 자, 이분을 제가 소개하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세계 테마기행의 아버지 김종탄 PD님. 쑥스럽구만. 안녕하세요. 세계 테마기행만 8년차 김종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의 자연여행 전문가,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시죠? 김진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진권입니다. 미디어 길 덕분에 이름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명산 기행인가 봐요. 예, 예. 뭐 어떤 여행이었어요, 이번에? 그냥 산 탔어요. 그러니까 뭐 판징산, 뭐 황산, 산. 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낫긴 나왔네. 여기 막 입술. 네, 처음 가자마자 가장 힘든 산을 타가지고 겨울이어서 내려오는 케이블카가 운행이 중단된 거예요. 황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걸어서. 계단으로. 사실 작년에도 두 분이 함께 작업하셨죠? 치수찬화였습니다. 물, 강. 요번에는 산. 왜 이렇게 자연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작년에 했던 치수찬화는 어느 정도 이제 기획 다큐식으로 좀 해보자 해서 물의 길을 따라서 한 거고. 중국 산 특이하잖아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산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좀 알고 보면 에베레스트 쪽 있는 이 서쪽도 사실 중국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네, 설산 있고. 네, 그런 그 특이한 게 있어서 물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두 번이나 호흡을 맞추셔가지고 요번엔 좀 쉬우셨겠어요, 여정이? 올해는 너무 편했던 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멘트를 주지 않아도 도착하면 교수님이 알아서 자 교수님 하면 알아서 말씀 다 하시고. 참고로 이렇게 현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출연자 처음입니다. 이게 보시면 구성한 책자거든요. 거의 책이에요. 이게 한 40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노안에 와서 이게 70페이지. 근데 이동하는 중간에도 교수님은 차에서 늘 공부하세요. 늘 공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진짜 가이드북이에요. 이제 어디 장소에 갔을 때 뭐가 볼거리가 있고 뭐가 중요한 특징이고 또 부가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써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70페이지니까 사실은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름 준비하고 관련 정보도 좀 얻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보고 느낀 거가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남 하는 거 보기는 쉽고 자기가 하려니까 어렵고 하는 게 세상 사는 것 같고 물론 뭐 이대로는 안 했고. 그렇죠. 네,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이. 현장에 변수가 많으니까. 변수가 많아서. 네.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8년 동안 하면. 정말요? 네. 기대됩니다. 영상 보면서 그렇지. 또 재밌었던 이야기들 또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 후난성의 80%가 산지입니다. 다행히 시골 마을 진어는 농사 아침 밥도 안 주고 저거 찍어야 된다고 새벽 시장 가는 거. 새벽 시장 가는 거. 5시에 출발했어요. 기차역으로 모여듭니다. 하나하나씩 전부 다 뭐를 메고 오셨어요. 꽤 무거워 보입니다. 那么你带来什么呢？今天蔬菜、橘子。我们是从韩国来的。韩国来的。 저 지역에 한국 사람이 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자신이 키운 과일과 채소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정겹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는 다 아침마다 네, 보는 아, 사이죠. 네. 네. 그리고 저렇게 자기 짐 세워놓고 줄 서 있는 거죠. 짐으로 딱 줄을 세우는 거죠. 한번 들어보래요. 그 진짜 그런데 저 진짜 어려워요. 아, 저 요령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요령 문제예요. 진짜 안 들렸어요? 네. 진짜요, 그거. 아, 선생님 못 든대요. 요령 있으시니까. 개찰구가 열리자 진짜 무거워요. 네. 성큼성큼 특히 귤 같은 거, 채소 이런 게 무겁잖아요. 오전 8시 기차가 들어오면 문에서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기 위해 눈치 작전이 벌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하시겠네요. 네. 왜 그 지역에서 안 하시고 왜 이렇게 기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안 팔고 네. 가서 파냐? 그래. 네. 우리 동네에 다 귤인데 누가 사냐? 맞아. 그러셨잖아요. 네. 누가 사냐? 여기. 저는 이 풍경 좀 익숙한 게 통근기차 타고 다녔거든요. 조치원에서 대전까지 다 이런 풍경이. 거기서 채소 같은 거 다 대전역에 파시는. 그 매포 지나서 신탄 지나 되는 아 신단지 신단지 지나가고 네. 무광 무광 지나가고. 네. 나이가 속인 것 같아요. 연식이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 잔에.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좀 아, 기차 안에서도 그냥 파시는데? 팔고, 예. 그냥 들고 가면서 뭐 누가 사겠다고 하면 팔고, 예. 먹고 싶겠다고 하면 맛 보여주고 이런 거네요. 귤 대신 오렌지를 키우는 농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 저 무게 재는 걸 갖고 다니시는구나, 저걸 갖고 저렇게. 다니시고. 이게 중국 돈으로 10원입니다. 그렇게 1시간 만에 도착한 퉁런역. 이제부터가 전쟁입니다. 엄청 급해요. 좋은 엄청 자리 급해요. 차지하려고. 시장의 자리를 정해진 게 아니어서 좋은 선착순이구나, 하는 데가. 이렇게 무거운 걸 두고 저보다 더 빨리 달려가시는데요? 시장까지 500m가 넘습니다. 춥고 습한 곳이라 채소값도 비쌉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2배 이상. 지역에서 파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파니까. 그리고 아까 만났던 분이다. 그분, 네. 네. 찾아왔죠 우리가. 아, 돌아다니면서. 캐릭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방해된다고 가라고. 방해한 거예요? 우리가 촬영하고 있으면 오히려 손님이 안 온다고. 아, 도시가 이렇게 번성하게 야, 이제 된 드디어 건 산이 나왔어요. 인근의 기묘한 바위산 덕분입니다. 한국 방송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 방송에 그동안 왜 안 나왔던 거예요? 뭐 이제 중국에서도 뜨기 시작하는 아, 산. 이제 개발된 네, 네. 그런 여행지구나. 계단을 한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시간적으로? 한 시간 좀 넘게 올라갔나?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모꼬시, 한국어로 하면 버섯바위예요. 아주 옛날에 바닷속에 있었대요. 수억 년 동안 침식되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날의 버섯바위가 된 거죠. 니하오, 我们可以爬上这个 저게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판징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아이템이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이 케이블카도 안 다니고 그래서 아, 약간 통제 상태였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지역 먼저 갔다 와야 되나. 뭐. 그래도 한번 봐보자 내일. 음. 근데 다행히 케이블카는 운행을 딱 한 거야. 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네. 판징산 꼭대기까지는 또 원래 못 올라가게 돼 있어. 아,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꼭대기 있는 거. 네, 하이라이트. 예. 눈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끄러우니까 오르막이 너무 위험하니까 딱 조금 전에 예. 와. 오픈을 했대요. 红云金顶吗?可以，可以了吗?真的吗?对了，是。 우와,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개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从什么时候开始了呢?刚刚吧，哇我们上去了，下来。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지 모르고 케이블카 탄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갔으니까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려고 갔는데 너무 다행이다. 와, 너무 신기하다, 저거. 한자로 범정사는 불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다는 소신, 범천의 땅을 뜻합니다.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좀 이따 보십시오. 와. 이거 좀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절벽에 또 계단을 만들었어요. 와, 무섭다. 암벽 등반인데요? 전날 좀 약간 날씨가 이제 풀려서 따뜻했는데 좀 예. 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너무 위험하네요. 사람 사이에 딱 붙어서 가잖아요. 농담으로 방귀 끼지 말라고 남사람한테. 큰일 나죠. 덕분에 큰일 긴장 나죠. 풀고 올라가.
진짜 앞사람 엉덩이 보고 올라가야 돼. 와, 그럼 피디님은 카메라 다 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저기? 아찔하더라고. 진짜 저기도 저는 아찔해. 저희가 90도 경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네요. 예, 그 한국 그래도 K컬처 좀 느끼고 왔죠. 느끼셨어요? 예. 해탈을 꿈꾸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2336m 최정상입니다. 와! 아우, 저 배 나온 거 봐. 그랬다. 我们登上了梵净山. 미륵불과 부처님이 산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 사이좋게 반으로 나눠 가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판징산을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우. 바링어 대교. 후이저를 가리켜 사흘 맑은 날이 없고 삼리 안에 평탄한 곳도 없으며 지역 자체가 산세가 너무 험하니까 합니다. 물류도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좀 발전이 안 됐었나 봐요. 네. 높이가 370m나 돼요. 2009년에 370m 요? 개통한 이 다리는 전장 2236m입니다. 다리 아래 사람이 지나갈 수 선생님 있는 저런 거 별로 안 길을 좋아하시죠? 만들어놨어요. 고소공포 보면 알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거의 교수님이 다 찍으셨더라고요. 사실상 교수님이 다 찍으셨어요. 들고 계시잖아요, 카메라.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그 맛이 달라요. 너무 떨지 마시고. 어지럽대. 아 진짜 어지럽다. 그래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다. 지금 머리 위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어요. 소리와 막 쿵쾅쿵쾅 막 하고 와. 그런데 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저 위에 서면 오싹오싹합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 때? 근데 사실 저는 좀 무덤덤해서요. 교수님 없으셔. 겁이 겁이 없으시구나. 없어가지고. 예. 저 애기 봐, 울고 있어. 왜 데려왔어? 입장료 내고 왔는데 엄마는 난감합니다. 이거 어떡해요? 안쓰러워서. 매원질라. 귀여워. 농사지을 땅떼기 하나 없어. 저 지역 자체가 진짜 이렇게 협곡같이 생겼네요. 구이저우라는 곳이. 너무 좋더라고요 구이저우. 폭포. 근데 이 폭포가 보면 네. 위에 있는 철갑상어 양식장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에요. 저 위에 양식장이 있어요? 예.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락문인데? 근데 바람노는 옆에 양식장을 만든 거예요. 에? 이게 바로 철갑상어네. 철갑상어? 예. 저는 철갑상어를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예. 저도 여기서 처음 봤죠. 너무 제대로 보신 거 아니에요? 여장부 사장님. 아, 사장님이에요? 아, 여자 사장님. 벌써 떨려서 벌써 힘든 거야. 좀 뿌야 엄마. 不会咬。 절대 안 문다 그러는데 저는 교수님 진짜 겁이 없어. 그냥 들어가. 통이 와. 크고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어 철갑상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슨 바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그래서 걸어가는데 바위가 막 쿵쿵 막 부딪혀. 잡았다. 우와. 你板不动 40kg요? 这个有40多公斤的。 야 이것도 40kg. 제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지금. 입이 보인다.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문다는 거죠. 저거는 색깔이 다른데? 저게 이제 황금 철갑상어 관상용으로 출한대요. 일종의 돌연변인데 알비노 철갑상어입니다. 쟤는 왜 색깔이 저래요? 견종 그런 이 것들. 예. 녀석도 힘이 엄청나요. 哎呀，哎呀，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这个也可以关， 10만 위에? 差不多10万。 10만 위 아니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네. 这个它是跟别的鱼不一样，因为它可以，人家可以拿去。 저거 자체가 존재가 이제 복스러우니까 저걸 보기 위해서도 오시는구나. 这个是宝贝的。 중국 사람들은 이런 황금빛을 야, 저걸 잡아도 보셨으니까 이제 엄청 못 받으셨어요. 황금 철갑상어.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쟤만 딱 보여요. 캐비어의 색깔이 세 마리 같아서 있더라고요. 알비노는 와. 노란 알을 지금 멀리서 딱 보여. 그것도 세 마리가. 가격이 어마어마하다죠. 反正吃了对什么都好，因为他们有时候 깨끗한 물에서 还 자라는구나. 有也是小孩吃了比较聪明的。 저렇게 먹을 수 있게끔 식당도 여름에는 그 야외에 그 공간에. 네. 아. 2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철갑상어 테마파크네요. 고기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这个都是我们的。 아, 샤브샤브인가 봐요.
냄비에 넣어가지고 워거. 허거. 네. 아, 허거. 비릿하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아, 비린 맛이 없어요? 네. 배추를 절인 무슨 살코기 같은. 예. 새콤한 맛이 뭐 특징인데요. 닭고기나 이런 것처럼 음식도 잘하시나 보다. 저분 진짜 솜씨 좋더라고요. 好吃， 아주 真好吃。 이건 완전히 고기 맛인데요? 我们7年一次赚了100多万嘛。 순수익, 미역 다 빼고 我们这个是个小生 작은 意， 구멍까지. 작은 구멍까지. 그저 조그만 장사라고 이렇게 겸손하시는데 是个小生意。 페이프네요. 그 여장보이신 게 한 마리 더 먹을래? 한 마리 더 잡아줄까? 그 돈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또 깨닫고 갑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이것도 인연이 저희가 막 올라갈 때 이분들이 어디 가려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네. 우연히 만난 우연히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들이요? 예, 네. 다들 되돌려서 가신 거죠. 가셔버렸으면 사람 없이 아무도 우리 없을 그냥, 뻔했네. 길도 잘 모르고 허거하고. 와. 두 분은 이제 기도 드리러 왔다가 네. 내려가는 길에 우리 만나서 웬일이야. 안내를 해주시고. 벼랑 끝에 집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지은 암자가 보입니다. 와, 이거 장난 이름하여 아닌데요? 잠도사. 삼봉우리 잠 그림도. 와, 진짜 삼봉우리의 그림 발음이 그림처럼 어떻게 되는 들어선 잔두스. 잔투스. 예. 잔투스. 거의 뭐 원어민 수준이신데. 다 들려. 다 들려요. 여기에 이런 암자가 있네요. 이런 산 꼭대기에 어떻게 이런 암자를 다 지을 수 있었죠? 直接是玉皇。 관음보살이 계신데 그 위에 옥황상제까지 예, 계시네. 그냥 뭐 다. 끝판왕이네요, 예, 정말로. 끝판왕이네요. 네. 玉皇国在这里上，你们 게다가 또 워낙 구수한 사투리라 저희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교수님도 잘 예, 소통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옆에서 저 며느리분이 젊으신 분이 이제 통역. 아, 다행이다. 그분도 다행이다. 마침 기도하러 오셨는데 맞아. 안 계셨으면 어쩔 아예 말 안 뻔했어. 통할. 2층 암자는 처음이에요. 啊，我们这里这个王母， 왕모 是玉皇， 위황 大个铁棺， 대관. 哎，对对，야, 어쩜 이렇게 이 동네가 원래가 산촌인데 我 그 중에서도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암자를 지어놨어요. 가난하고 힘겨운 특이하죠. 산골살이에 네. 밑에 이제 저 밑에 게 이제 예. 진짜 이제 본체고 예. 지가 되었습니다. 위에 암자가 예. 있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는 할머니가 할머니께서. 혼자 예. 생활하시. 불심이 깊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 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老人家请问你今年贵庚多少岁了？ 9 오, 我人90岁了，我过了岁，他人90岁。 저 번역도 저 여자분 앞에 맡겼어요. 예. 그 코디 통해서 아, 맞다. 저 찾아서. 여자분 연락처를 예. 알아서 찾아서 我看起来还年轻哦，不到那个90。家在你们。 손녀가 한국으로 시집 갔대요. 아, 그래서 더 반가워하셨던 거를 표현하신 거잖아. 예.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구나. 같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아, 말씀하시고. 이제 이해가 되네요. 想看吗？啊，孙女现在也是 보고 公公。 싶어요? 못 알아들으시. 想看吗？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 표준어로 얘기하는 거나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어차피 손녀 보고 싶냐고. 둘 다 그냥 웃어. 미치겠네. 통역 좀 해줘봐. 他说想。 아, 보고 싶죠. 당연히 보고 싶죠. 想 이제 아유, 통했어. 속이 시원하네. 많이 통하네. 지난 18년 동안 홀로 저를 지켜온 할머니.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자식들 잘 되라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라고 매일 불공을 들이셨답니다. 你感谢韩国的人来到你这个，你保佑他身体平安，保佑他发财，他才到你这个农村来接你啊。 계속 밥은 먹고 다니냐고 걱정이십니다. 하나, 둘. 우리 할머니가 막 이렇게 꺼내주는 것 같다. 막 창고에서. 어르신 드시라고 가져온 저녁도 먹고 아, 근데 너무 하룻밤 보기 자고 좋네요. 가라시는데 다 할머니 손을 진짜 거쳐야 자고 하는 가라고 일이라 뭐?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再见，我得走了，舍不得离开，但是我得走。黑了，你想。天黑了， 날도 이렇게 저물었는데 왜 안 자고 가냐고 자꾸 저를 붙잡으셔서 黑了， 발길이 떨어지지 你 않지만 们还是做喜事啦，就把钱啊，啊老人家我不要你们的 走 钱， 了。 这我没打，老谢，赶紧还有。 계속 챙겨주세요. 하는 게 너무 속상하시대요. 할머니들의 너무 찡하다.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배골치 않고 이만큼이나 사는지 모릅니다. 我红旗把队两边排呀，我请导游坐下来呀。哎，我妈。 저게 번역을 맡겨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냐면 할머니가 즉석에서 지은 거예요. 아, 즉흥 랩 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듣고나 찡했거든요. 네. 내가 차 한잔 타줄게 같이 있어주세요. 조금 더 저랑 오래 있어주세요. 있지, 이런 왜 말. 웃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으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더 조금이라도 더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셨나봐, 할머니가. 항상 이 테마기행 촬영 다니다 보면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디 나라가 제일 좋았어요? 이러거든요. 저는 나라로 기억에 안 들고 사람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매 편마다 기억에 남는 이 가슴에 꽂히는 분이 한두 분씩 있거든요. 이번 편은 저 할머니. 이게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할머니. 할머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교수님. 나이나이 할머니 나이나이明年见吧. 2년이란 모르니까 또 어떻게 알아? 갈 수도 있을지. 저도 한마디. 준이 健康 平安. 대단하다. 통역해줘야 돼. 뭐예요? 건강하게 잘 계세요. 평안하게 잘 계세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너무 기쁘시겠다, 할머니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안녕히 계세요. 再见.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누군가의 안녕을 빌어주시겠죠. 늘 허기진 인생 밥 잘 먹고 기운 내서 살아갈게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아름다운 산입니다. 아, 이제 황산. 드디어 황산. 우리 PD님 입술 터지는. 요번 여정의 하이라이트. 첫 산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산. 황산은 어떤 산이에요, 교수님? 한국으로 치면은 제일 유명한 뭐 한라산이나 지리산 같은 그런 산이죠. 가장 유명한 산이구나. 명대의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여행가입니다. 그 사람이 2번이나 이 황산에 오른 다음에 황산에 오르고 나면 천하에 아무런 산이 없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끝판왕이다. 황산이 최고다. 교수님, 황산 이름이 왜 황산인 거죠? 원래는 검은산이라고 불렀대요. 검은산. 그러니까 바위가 검정해서 이산이라고 그래서 검은산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도교가 소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의 산, 엠퍼러라는 그 황제 말고 네. 중국의 시조이기도 하고 또 도교의 시조라고도 하는 그 누를 황자 쓰는 이름이 바뀐 거구나. 네, 그렇죠. 이산에서 황산으로. 도대체 얼마나 멋진 곳이길래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버스를 타야 되나 봐요, 가려면. 역시 예. 코스가 또 정해져 있죠? 네. 경내버스, 케이블카, 계단. 입장료, 버스료, 케이블카료. 아, 역시 살림하시면 달라. 이번에 중국 산들 돌면서 우리 입장료만 케이블카만 해가지고 170만 원. 입장료. 두 분 계셨고 카메라 감독님, 코디. 코디님 예. 네 분이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중국 맞아요. 물가가 비싸다고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그나마 이게 그 돈 내고 다닐 수 있는 거는 현지인도 다 똑같아요. 전에는 외국인이 특별히 비쌌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지금 이제 중국 여행 가기 우리 되게 좋잖아요. 지금 이제 뭐, 비자도 비자도, 맞아요. 없어지고 해서. 오하게 들지 못했던 황산. 과거 중국 역사의 중심지였던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탔고요. 이제 케이블카 타야죠. 네. 국룰이에요, 국룰. 황제의 산이란 뜻의 황산으로 이름 붙인 후 사람들의 소나무 참 관심을 많죠. 받기 네. 시작했습니다. 황산에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흙 위에 자라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서 자라요. 오. 아, 왜 검은산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겨울에도 보니까. 운치가 이게 있습니다. 그늘진 데서 네, 바위가 네. 검게 보인다 그래서. 전날은 시신봉과 후자 관해를 둘러본 후
산장에서 하룻밤 자고 아,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닌가 보네요. 광명정에서 사실은 며칠 봐야죠. 며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겨울에는 또 막아놓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등소평이 아주 나이 많았을 때 도보로 이렇게 황산을 전부 등산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걸어서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산을 모든 국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걸 개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와, 저 봉우리 봐죠. 바위가 한 덩어리인데 또 층층이 마치 그 화석 퇴적돼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마치 일부러 분재한 것처럼 아 진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분재하는 대단하네요. 것처럼. 겨울인데도 이렇게 네. 소나무라서 네. 파릇파릇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셨을 때는 비수기였나요? 비수기죠. 네.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음, 사실은 비수기에 가는 걸 추천. 아, 성수기에 가면 황산 밑에서 표 끊는 데만 2시간, 케이블카 기다리는 데 뭐 2시간. 역시.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사라진 양재의 바다가 격렬한 지각 변동으로 솟구치면서 지상에서 보기 힘든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직접 봐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시신봉입니다. 우와, 진짜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가파른데 원래 있는 바위를 깎아내기도 하고 모자란 데다가는 이렇게 메꾸기도 하면서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잘 올라가시는데요? 체력이 좋으셔서. 꾸준히 등산로 나는 PD 입장에서 좀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안 힘들어하니까. 힘들어지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랬어요. 네, 체력이 제일 좋으셨어요. 와, 이곳이 시신봉입니다. 중국어로는 시신봉. 모든 봉우리들이 거의 제 눈 아래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명나라 때 유명한 분인 황시유엔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딱 와봤어요. 그리고서 아하, 이 봉우리에 올라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황산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믿을만 하구나 해서 비로소 시자, 믿을 신자를 써서 드디어 이렇게 이름을 그 사람이 붙인 거죠. 막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하느라고 틀리면 안 되는데. 나는 살면서 인생 저렇게 잘 열심히 찍고 했던 적이 있었나 아, 생각해봅니다. 잘 찍어주신 거죠. 네. 그 많은 세월 비바람 불고 눈보라쳐도 오직 살기 위해 자기 아니 몸을 저렇게 비틀고 계단이랑 이런 거 없을 때 걷어가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저기를? 헤아릴 수 없는 소나무의 시간, 천천히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아이고 다 올라가신 거 아니었어요? 계단, 또 계단. 어지러진한데요 벌써? 한국산은 계단이 아니라 그냥 바위 오솔길 걷는 건데 여기는 그냥 계단이라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돌계단이어서. 근데 또 카메라 들고 이렇게 뒷걸음으로 걸으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교수님. 뒷걸음으로 걸을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걷잖아요. 교수님 힘이 너무 좋으셔서 막 와, 교수님 조금만 천천히 내가 하는 교수님 조금만 천천히 나는 이렇게 걸으니까 근데 교수님 막 다가와. 뭐 화면에 여기 와 있어요. 교수님. 가면서 얘기할까요? 서서 가면서. 제가 이렇게 잔도 길을 걷다 보니까 천천히. 제가 이렇게 드디어 시신봉을 지나고 계단이야. 만만치 않네요. 저 바위 꼭대기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 저 원숭이가 구름 바다를 내려다 본다는 봉우리의 이름은 호우즈관하이. 황산의 이름난 봉우리에 제가 왔습니다. 후자관해.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정말 원숭이 한 마리가 구름 바다, 운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게 저런 거예요. 저런 거죠. 늘 뭔가 따라줘. 뭐 있는데? 원숭이 두 마리. 진짜 꼬마가 원숭이가 발견하고 있어요. 알려줬어요. 와, 엉덩이 봤어요. 아 귀여워. 아니 원숭이 바위 딱 본 다음에 원숭이가 딱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겨울에만 이렇게 모습을 나타낸답니다. 이게 원래 1년에 200일은 구름에 덮여 있다고 하는
그래서 구름산이라고 정말 운이 불리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저런 날이 산인데 없거든요, 황산에. 오늘은 저희가 너무너무 운이 좋았어요. 행운을 신년에. 산과 구름, 소나무가 빚어낸 풍경은 시인과 묵객들의 가슴을 뛰게 했죠. 중국 산수화의 고향이라 불리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을 산장입니다. 황산에는 숙소가 몇 개 있는데 일출 포인트에 가까운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저기도 합니다. 겨우 잡은 거예요. 코디가 이렇게 기사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원래 예약이 다 그럼 잡은 성수기 때는 뭐 안 아, 되겠네요. 저기서 자야 아침에 일출을 볼 수 있잖아요. 아, 일출 보시려고. 서둘러 아침에 저렇게 뛰어다니서 오려나 봐요. 대단한 거. 제 마음도 트랙시 급해졌습니다. 오셨어. 카메라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요. 일출 명소가 확실하겠네요. 네, 이름만 들어도. 날이 흐리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신의 손길인 듯 눈부신 햇살이 온 땅을 비춥니다. 저렇게 맑은 해가 얼굴을 내미는 거를 저도 자주 본 적이 없는데 이곳 황산에서 보다니 이게 바로 감개무량하다는 거겠죠. 제 생에 가장 뜨겁고 찬란한 아침입니다. 늘 그렇지만 카메라에 안 당겨. 그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안 당겨. 어떠셨어요, 피디님? 아, 멋있구나.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멋있는 걸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거든요. 담을 그냥, 생각하시니까. 카메라 안에 앵글만 보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올라가는 이 계단이 교수님 얼굴에 피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백호운대.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100개의 계단. 어떻게 저렇지? 바위 자체가 네, 구름 같아요. 명대시 바위를 깎아서, 당세정이 있는 바위를 의시 깎아서 계단을 저렇게 백호운대에서 만드는데 대단한 거죠. 와, 하늘은 높아 오를 수 없지만 구름 속을 뚫고 오르는 사다리가 있구나라고 표현했던 곳입니다.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우리 코디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들어요? 교수님 잘 보세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씩 계속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한 번씩. 아, 힘들다. 저기 바라다 보이는 곳이 바로 연화봉입니다. 이곳 황산의 최고 봉우리입니다. 1864m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연꽃이 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 해발 1864m, 황산의 최고봉입니다. 교수님은 황산이랑 화산이랑 어디가 더 좋으셨어요? 황산은 이렇게 설악산 같은 느낌. 등산하는 아기자기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황산. 장쾌한 중국의 어떤 기상을 느끼고 싶으면 화산. 저에서 화산이 좀 더 좋았어요. 임팩트가 예. 확 오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부터 이제 화산 나오거든요. 예, 진짜 재밌어요. 이곳이 바로 화산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도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그런 산이 바로 이 화산입니다. 약간 도교의 성지 같은 예. 느낌이랄까요? 역시 또 케이블카. 예. 여기는 케이블카가 더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아찔했어. 아찔아찔하죠. 샤면 봐. 칸 샤면 봐. 이 아래 좀 보세요. 이야. 교수님 너무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예, 재밌어요. 실제로. 저기 좀 예, 보세요. 저 보세요. 저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구멍 뚫어가지고 터널처럼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탄 케이블카가요? 예. 저기 뚫고 들어가요? 예. 어떻게 냈을까? 오, 진짜 들어가는데요? 와, 저런 거는 처음 보는데요. 드디어 저거다. 오. 동굴로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동굴을 지금 빠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거기 안에서 내리네요. 예.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이제
도교의 성지인 화산이 드디어 제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파른 이렇게 뾰족하게 절벽처럼 서 있는 곳에 외길이 나 있는데 이게 바로 서봉을 올라가는 길이네요. 저 길이 최고였어요, 최고. 완전 능선 따라 그냥 올라가네요. 보이잖아요, 아까. 그 아까 뚫고 들어간데 예. 구멍. 저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 진짜 기획력이 대단하다.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여기도 눈 오고 이러면 못 가겠네요. 위험해서. 화산 서봉 연화봉입니다. 이곳이 바로 2086m 화산의 5봉우리 중에서 서쪽에 있다 해서 서봉입니다. 아까 황산하고는 약간 빛이 달라요. 예. 거기는 약간 어두웠잖아요. 예. 여기는 밝은데요, 그죠? 네, 이렇게 꽃봉오리 모습이 같이. 꽃봉오리 같네. 와. 옛날 중국의 유명한 무협작가 김용이라고 있었잖아요. 영웅문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텐데 사조영전, 심조협녀, 의천도롱기 같은 그런 소설들을 보면 유명한 그리고 무술이 지극히 높은 그런 검객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서로 무술을 겨뤄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결판을 내자고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 알죠, 여기 있는 사람들. 예, 우리 조연책들은 몰라. 김영도 모르고 영웅도 모르고. 야! 화산파 장문인 김진곤 니먼 쯔다오마. 아, 사람들이 리액션이 안 좋네. 쟤 누굴까? 저거 전부 다 소품입니다. 딱 보니까. 사진 찍어주는 사람 뭐. 아니, 그럼 피디님이라 좀 리액션을 해주지. 장문인 김진곤. 한 번도 대답을 안 하고 뽑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리액션 없는 게 더 재밌잖아. 까마귀 소리 나면서 까까까 이러. 남봉 동쪽 화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하이라이트가 남았나요? 있습니다. 뭐죠? 장공잔도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잔도길. 예. 1600m 절벽 위에 놓인 길이 아닌데요? 길인데 길이 아닌데? 너무 떨리는데요? 자리 몰랐으면 제가 그냥 가겠는데 저 사람들 지금 오고 있는 모습들이 야 내가 저걸 해야 되나 그래 아, 교수님 진짜. 전부 다 하네스 입고 예, 안전장치 하느라고. 저는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요. 피디님 못 가셨어요? 그럼 누가 찍었어요, 저거? 코디. 뭐 저분이 20년 차 코디여서 촬영도 잘하고 안 쓰고 돈만 내면 돼. 뭐 죽어도 책임 없다 이런 거. 죽을 일이 없는 게 사실 저게 끌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저기에서 끌러서 자살을 한 거야. 그래서 아예 이거 자체를 못 끌어. 모든 사람이 한 묶음이고 네. 마치 굴비 묶듯이 시작하면 끝까지 와야 돼요. 아니 거의 이거 미끄럼틀 아니에요?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니 교수님 근데 너무 태평하게 오셨어요. 自己只有自己体验了才知道， 腿都是抖的。 코디에 그 다리로 쫙 카메라 내려가는 거. 아, 지금 코디가 코디가 찍은 찍은 거예요? 거예요. 와. 잠시 코디님 대박이다. 예. 길을 낸 건 도교 그럼 이때 피디님 뭐 하셨어요? 멀리서 이제 보고 있었지. 땡겨 찍으셨어요? 카메라 감독님은 드론 찍고. 와, 어때요 교수님 저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네. 몸이 딱 이제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걸 믿는 순간은 편안하죠. 절대 안 떨어진다. 그래도 말 그대로 저 밟아요. 진짜 발 하나 딱 들어가요. 네, 딱 들어가게. 실은 우리가 이걸 받고 가지만 겁이 없으세요? 아니 저기서 여유 있게 멘트 하는 거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한 발하고 쿵 치는 거야 바닥. 요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요 생명줄이죠. 안전장치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700년 전에 이런 안전장치도 없이 어떻게 여기를 처음에 갔을까. 그게 전 지금 정말 미스테리예요. 저길 왜 가요? 무술을 겨루죠. 아, 싸우러 가는 거예요? 네.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겠네. 그러겠죠. 네. 와, 교수님 진짜 대박이다. 신선이 되어서
이곳에서 한번 자세를 취해보는 거요. 이야, 와, 이야. 야, 아무도 저렇게까지는 안 즐기는 것 같은데. 배포가 커졌어요. 저기 봉우리 한번 보세요. 저 웅장한 기상이 역시 중화민족의 제1영산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아름다움보다는 웅장함. 이게 화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헌치. 저 자리에서 보니까 또 느껴지는 마음이 다르구나. 상공잔도의 아니 뭘 느끼겠어 저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이니까 같으면 느끼시네. 걷기 바쁜데 나무가 끝나고 다시 철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여유가 있어 교수님. 굉장히 어렵죠. 말투는 전혀. 남의 일이야 남의 일. 쌍바. 진짜 잘 찍어 오셨다 근데. 하나 매달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안 따라가시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시고 이제 나는 이제 딱 손 떼고. 코디 머리에도 카메라 하나, 카메라 들리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바로 수련장이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격투의 무대군요 여기가. 소강호라고는 김용의 무협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영호충이 여기에서 수련했어요. 사과애라고 하는 뜻은 온갖 잡념을 뛰어넘은 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잡념을 다 끊어버리고 여기에서 오직 무술만을 연마했던. 무협지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예, 저는 좋아했죠. 우리 어렸을 그런 때는 거 되게 해박하시네. 예. 만화 가게 가면 무협지도 빌려주고 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저는. 우리도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교과서 밑에다가 영웅문 넣어놓고 항상 이렇게 봤던. 특히 김용은 왜 지금 그 홍콩에서 유명했냐면 단순히 무협 작가가 아니라 자기가 신문을 창간해가지고 주필 겸 사장이었는데 그 신문 판매 부스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간지에 소설 막 했었잖아요. 그거로 해서 한 거죠. 이 화산에다가 막 그 양반이 친필로 적어놓은 걸 그대로 각석해가지고 해놓고 뭐 이랬던 거죠. 그 무협하면은 좀 읽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또 김용. 선배는 영웅은 어디서 봤어요?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 한 권 넘기면 그 다음 못 보고는 못 베기는 거야. 이게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수업 시간에 항상 교과서 밑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교과서 딱 하고 이렇게 보고 한 권 읽으면 한 권씩 이제 친구들끼리 또 돌려. 옆으로 돌리고. 다 읽었어? 뭐 아니면 빨리 줘. 빨리 읽어. 달라고. 막 궁금한 거야. 맞아 이제. 맞아. 화산을 바라봅니다. 황산은 아름답고 섬세하고 화산하면 웅장하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저 먼 서역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산으로 서역을 막아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관문을 뚫어가지고 실크로드로 나가고 이곳이야말로 중화민족의 발상지인 거죠. 중국인들에게 마오타이지우만큼이나 유명한 수루이 고장입니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그거. 서봉주라고 하는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그 술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드는 홍시펑입니다. 마오타이지우, 펀지우, 노주곡주, 그리고서 바로 서봉주가 중국 4대 명주로 뽑혔습니다. 아 4대 명주 와. 저기 서봉주의 공장 부지가 저희가 다 공장이에요. 일산만 뒤에까지요? 일산 크기야 공장. 일산 크기라고요? 연간 매출이 1조가 넘으니까. 진시황과 당나라 양귀비까지 즐겨 마셨다는 술인데요.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술인데요. 똑같죠. 제가 자료 찾아가지고. 와. 진주와 순금으로 장식한 3리터짜리 술병에 60년 된 서봉주가 담겨 있는데 2억이라니. 전설에 따르면 양귀비가 이 서봉주를 먹고 술에 취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나중에 경극의 한 테마로 사용이 되거든요. 저 빙지오 뭐 거의 장이죠. 아니 맛보여달라고. 안 된대요. 제가 시켰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된대요. 그만큼 귀한 술이라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공장도 구경하셨나 봐요? 예.
소봉주는 주재료가 수수인 고량주입니다. 수수와 쌀교에 보리, 밀, 완두콩으로 만든 누룩을 넣고 술지개미를 섞어 찝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도 일부 남기고 대부분은 이제 현대식으로 하고. 냄새가 아직 느껴지는데요. 陕北嘉县有50万亩的这个粮食的种植基地，专门是种高粱。 수수 농장에 50만 명이 일하고 있대요. 지금 이 술을 만들기 위해서. 예, 수수 농장에서. 예. 그 규모가 상상이 안 되는데요. 妈妈。你们为什么这个茶叶为什么呢？把里面的氧气、空气逼出来，挤出来，知道吧？ 황토 구덩이에서 발효시키는데 곡물과 누룩이 잘 섞이게 꾹꾹 눌러줍니다. 땅 속에 묻고 나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고온으로 증류한 원액입니다. 对，这个的话是用咱们的这个。 저거는 아마 6, 70도 되는 것 같아요. 69도예요. 원액 같은 거예요. 네, 원액. 是不是能？ 순수 까오리향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这是咱们的这个国宝级的文物。 이게 소봉주의 비밀입니다. 예. 항아리 같은 거. 술을 숙성시키는 곳입니다. 포도주는 오크통에다가 숙성하는데 여기는 이런 그 나무, 쌀이나무 같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숙성을 시켜요. 酒海是我们西汾酒独特的储酒容器，它对西汾酒的风格特点的形成具有重要的意义。 쌀이나무 바구니예요. 안에 찹쌀풀과 계란 흰자, 동물피를 적신 면포를 여러 겹 바른 후 밀랍과 유채기름을 두르는데 3년 이상 숙성시키면 그 풍미가 깊어집니다. 자, 이 영롱한 자태. 이게 그 2억짜리 술이군요. 2억은 아니고 중국 현지에서도 한 40만 원, 40만 원 정도예요. 그거 엄청 고급 술이네요. 네, 고급 술이죠. 와, 병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여기다가 그 노란 치마만 입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2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야, 이거 저희 먹어봐도 될까요, 혹시? 아, 드셔야죠. 네.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그리고 이거 바로 먹고 싶긴 한데 또 우리가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좀 좋은 안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혜정 실장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치 안주. 예. 네. 오늘 안주 한번 어떤 걸 준비하신 거죠, 오늘?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갖고 온 이탈리아산 혼 마구로. 네. 짜잔. 뱃살 중에서도 머리와 가장 가까운 이름 뭐라 하더라? 우와, 속좀 봤는데? 많이 덜어내는 거 아니, 좋은 것만 주려고. 이거 너무 긴 거 없애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괜찮나? 일단 우리 한 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게 코로 느껴지는 향이랑 목으로 넘어가는 향이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매운맛이 있죠. 네.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화하게 매운맛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걸 한 모금씩 했더니 몸에 열이 확 돌면서 저게 빠졌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뒤에 카메라 뒤에 이제 세 분이 계신데 지금 다 이거 한 잔씩 드셨습니다. 와, 팀장님 이거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요? 네. 비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먹었을 때는 약간 비렸는데 술을 이거랑 먹고. 먹으니까 딱 잡혀요. 진짜 2억짜리 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저부터 또 여정을 다시 떠나볼까요? 예. 네. 얼마든지. 여기가 바로 쿤밍짠 곤명역이에요. 전 여기서 슬리핑 기차를 타고 10시간 동안 리지안까지 이동할 겁니다. 슬리핑 기차를 아, 침대 있는. 예, 침대 열차. 원래 고속철을 타면 저기에서 4시간? 예.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는 이제 밤에는 경험 삼아 10시간. 10시간. 네. 여기 보이는데요? 지금 침대 칸이? 이게 한 2, 3만 원 했던 거. 2, 3만 원? 네, 그 정도였죠. 저렴했어요. 오, 그럼 하루 숙박비 이런 거 생각하고 네. 이러면 굉장히 싸네요. 아래 위 2층으로. 네, 2층으로. 짐을 내리고 그래도 누울만 한데요? 야, 베개도 있고 하루 저녁 정말 편하게 잘 수 있는데요? 여기가 신기했어요. 뭐예요, 여기는? 공연 칸. 에? 공연? 바. 예. 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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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야, 이거 봐요. 이게 열차안이 아니라 그냥 어느 시내 술집에 들어온 그런 분위기예요. 편하게 앉아 술과 음료를 마시고 카드놀이도 합니다. 공연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무료입니다. 저분들이 다 열차 승무원들이 옷을 환복을 하시고 공연을 하십니다. 윈난의 소수민족 전통춤이에요. 춘절을 앞두고 고향 가는 길에 설레고 즐거운 마음이 더 커집니다. 열기가 너무 두꺼운데요? 이런 공연을 열차 안에서 보다니 상상이나 했겠어요?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밤새 부지런히 아, 저것도 타볼만 하네요. 네, 한 번 정도. 우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옥룡설산인데요. 작은 호수도 있고 드넓은 초원에 빙하가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해발 3,500m가 넘어요. 숨이 막 찬가 봐요. 진짜 숨이 차죠. 결국 지금 코디님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머리가. 지금 저긴 3,000이 넘는 곳이죠. 머리가 어지러워요. 머리가. 코디님 진짜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탄소 마셔야죠. 탄소. 우리는 앉아있다 일어나 삥 돌거든요. 고산병 때문에 휴대용 산소를 마십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더? 아, 옥룡설산인가 보다. 네, 옥룡산이 됐어요. 설이 사라져서. 아, 기상이변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우리 마르디 말도 그랬잖아요. 나시족이 숭배하는 불멸의 성산. 진짜 눈이 너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왜 옥룡설산이에요, 교수님? 옥이 제이드잖아요. 우리 옥. 네. 그다음에 설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새가 용이 날아가는 것처럼 생겼는데 거기 이제 눈이 내리니까 그 빛깔이 영롱한 거를 옥룡설산이라고 부른 거죠. 4,506m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기상악화로 바람 때문에 못 가셨나 보구나. 금지됐습니다. 이때는 안 도와줬어. 근데 도움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양보하세요. 만족해요, 만족. 네,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설산 아래 자리 잡은 특별한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여기가 인샹 리장이라고 하는 공연을 하는 곳인데 이건 공연장이 아니라 그냥 옥룡설산 그 자체인데요. 그냥 자연하고 융화되어 가지고 옥룡설산에 이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소수민족을 품고 있는 옥룡설산. 그들의 삶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공연입니다. 여기 얼마? 그래서 한 4만 원 했나? 4, 5만 원 했나 이래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뭐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 해설을 중국어로 해야 되니까. 네. 처음 봤을 때 이야. 일단 근데, 웅장하니까. 네. 네. 그 뒤에는 조금 이렇게 지루한 게 있었어요. 네.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외 공연장에 중간에 사람들 막 나가고 다들 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산골짜기 가니까 할머님이 처음에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하전을 일구고 그다음에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결혼도 했는데 결혼해서 사는 것 자체가 남편은 술 먹고 맨날 그냥 살림 몰라라 하고 이제 밥 일구고 애들 낳아 기르고 그게 그냥 나의 삶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봐주기를 바랐던 거죠. 사람의 이야기. 이게 사람 이야기니까. 영화 붉은 수수밭 국도로 유명한 거장 짱리모의 감독의 대서사극입니다. 이게 웅장하긴 할 것 같아요. 뒤에 옥룡설산도 딱 보이고. 차마고도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동서분무를 전파했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그런 지금 춤을 추는 거죠. 차 뜯어가지고 저기다 다 담아서 네. 그랬겠죠. 방금 나시족 옷 같은 것도. 예. 나시족, 이족 뭐 다. 대부분 전문 배우가 아니에요. 500여 명의 소수민족이 직접 출연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보여주는데요.
그저 운명이다 생각하고 감내해야 했던 고원의 삶. 이 아름다운 풍경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너무 명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이렇게 익숙지 않았거든요. 네. 예컨대 그 한 마을에 가가지고 조금 그 사람들하고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체험도 하고 하면은 혹시 또 너무 재미없다고 하실까? 뭐 저는 혼자 생각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좀 더 고민을 해볼까. 교수님이 많이 준비하시고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준비도 내가 어떤 식으로 큐레이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진짜 잘 녹아난 것 같아요. 이번 편 전체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고민 좀 덜 하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세계 테마기행 하는 한 중국편은 늘 교수님이랑 함께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편집으로 적절하게 대화를 할 테니까 그냥 즐기시면 돼요. 현장에 나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PD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사실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네팔 촬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반일 간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조금만 가면 된대. 4시간을 이런 길을 가는 거야. 그때도 카메라 감독도 힘들어. 결국 카메라 감독은 포기하고 제가 들고 끝까지 올라갔는데 꼭대기를 딱 올라가는데 안개 쫙 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거적대기 하나 딱 쓰시고 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힘듦이 싹 사라진 거예요. 소름이 탁 돋으셨고. 네, 소름이 싹. 그 와중에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돌아오고 나면 또 그리운 게 그게 테마기행의 매력이지 않나. 다시 가보고 싶고 힘들지만. 근데 그 시청률은 잘 나와야 합니다. 그냥 방송 그 전문가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왜냐면 고생하셨는데. 맞죠. 유일한 그렇죠.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작년 1년 통틀어서 평균 최고 시청률이 우리 교수님. 아닙니다. 그럼 PD님 편입니다. 예. 진짜 대박. 네. 그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PD님은? 내가 편집을 잘했나? 맞아요. 편집을 잘하셨구나. 그게 네. 모든 게 다 들어맞아야 돼요. 시청률은 현장에 있는 4명 호흡도 좋아야 되고. 교수님은 다음에 또 우리 중탄 PD랑 같이 좀 어떤 여행을 가보고 싶으세요? 어디든지요. 세상 어디든지. 예. 세상 어디든지. 예. 야, 다음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딜 가시게 되든지. 마무리는 오늘 교수님이 끝내주실까요? 세계 테마기행 하면은 또 우리 탐 PD 하면은 길미디어.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더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의 생활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 이거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진심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파이팅!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PD님, 교수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 할까요? 진짜 다음은 어느 나라 할까? 여기서 만들 수 있어 리얼한 비하인드 세계는 넓고 할 말은 많다. 좋아요 한번 구독은 필수 함께 떠나는 우리만의 테마